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이면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오늘 드디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던 비트코인의 5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정말 두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던 지금의 상황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완연한 상승장 속에 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들 또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암호화폐 마이닝 어플을 다운받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글 측에서 가짜 마이닝 앱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가짜 암호화폐 마이닝 앱 8개를 삭제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는 악성으로 판명된 8개의 암호화폐 채굴 어플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보안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의 경우는 18일 게시한 블로그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앱이 해커에 의해서 사기적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밝혔습니다. 이제 8가지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펀드,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너, 비트코인 BTC, 크립토홀릭, 데일리 비트코인 리워드, 그리고 비트코인 2021, 마인비트 프로, 이더리움 ETH 이하 8가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러한 마이닝 앱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광고를 보게 하고 월 평균 15달러가 되는 구독 서비스를 지불하여서 가짜 마이닝 파워를 증가하는 데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분석한 결과 8개의 앱은 암호화폐 마이닝 기능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못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혹시나 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제 채널 이름인 닥터 비트맨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무려 5개의 아이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단톡방이나 이러한 것을 단 한 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나 혹시 어디에서 나 닥터 비트맨인데 월 얼마 주면 좋은 정보 드리겠다, 상담해드리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는 따로 이러한 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해서 접근한다면 100% 사기이니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5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금지 소식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국가에서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란에서 채굴 금지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란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에너지부에 따르면 합법적인 암호화폐 채굴 시설의 전력 소비만으로도 올해 이란의 일일 전력 수요는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하며, 이뿐 아니라 이란의 정전 사태까지 합쳐져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다가오는 9월 말에 채굴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9월 22일 허가된 채굴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 금지가 해제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올 여름 전력난에 대응해서 시행된 암호화폐 채굴 일시 금지를 곧 해제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력회사는 이르면 다음 달 채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지가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이제 이란에서 허가받은 채굴자들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국영 전력회사의 대변인의 경우는 이란 전체의 전력 소비가 여름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복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고점을 넘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 그리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던 와중에 오며 가며 한 번씩 이에 관한 내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다시금 권력을 잡은 것이죠. 이에 이제 공포 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의 카불 공항에서 날아가려는 미군의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이에 관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NB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프간의 이러한 상황 속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갈 곳 잃은 아프간 머니가 암호화폐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갈 곳을 잃은 아프간 자금이 현재 암호화폐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경제매체이죠. CNBC는 최근 현금 부족과 국경 폐쇄, 통화 가치 폭락 및 인플레이션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맞은 아프간인들이 해지 수단이자 투자처로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검색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체이널리시스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2021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순위에서 154개국 중에 무려 20위를 차지했었다고 하네요. 현재 아프간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탄자니아 등 중앙정부 및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할 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화폐이자 은행으로서 또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가치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내부 상황은 구글에만 간단히 쳐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지 미군도 철수한 상황 속에 국제적인 정세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제도권안으로 들이려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속 이 시장에 대하여 그리 좋지만은 않게 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인데요. 영국의 경우는 지난 1월 영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고할 뿐 아니라 지난 5월 영국의 광고 기업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시간이라는 문구를 금지할 것을 조치하였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야심차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영국에 출시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의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페이팔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페이팔의 경우는 작년 비트코인을 취급할 계획을 밝히며 이 시장의 상승을 도모시켰던 만큼 영향력이 큰 기업 중 하나이죠.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결제업체 페이팔의 경우는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지역 첫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페이팔 사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의 암호화폐를 거래 및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구매한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페이팔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입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외부 지갑으로 옮길 수 없으나 지난 5월 페이팔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책임자를 통하여서 외부 지갑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이 영국의 금융청 라이센스 신청까지 자진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페이팔이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영국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래소들이 영국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서비스를 출시한 페이팔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된다면 페이팔이 영국에서의 해외 거래소에 대한 좋은 선례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 사토시가 홍보비로 이제 비트코인을 줘도 뭐라 하지 못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기업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 오늘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아이폰을 만드는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애플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3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찌라시에 불과한 소식이었는데 또한 아마존에 관련된 내용 또한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업들의 행보는 직접 매수는 아니지만 시장에 간접적으로나마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애플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등 대기업 전략적 비트코인 구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비트코인 구매 전략을 구축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은행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의 아이클라우드에는 이제 동영상, 사진, 문서 등 모든 게 있지만 단 하나 돈 관련 기능이 없다. 만약 부동산, 금, 채권, 증권 등 전통시장에서 100조 달러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저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클라우드 시스템의 자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인물이 확실히 이제 비상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러한 대기업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굳이 이제 규제가 확실하지 않은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수익성이 높은 모델들이 많기에 아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스티브 워즈니악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기술이 낳은 기적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금보다 가치가 있고 과거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듯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 세상을 바꿀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모습을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가오는 9월 25일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국내외 거래소를 막론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접속을 차단시킬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고한 거래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직까지도 거래소 신고에 대한 유예 연장은 없다는 금융위의 방침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이러한 신고 기준이 높아 중소형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에선 사실상 줄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집단 줄폐업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부를 구제하기 위한 담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막는다 당정 담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집단 줄폐업을 앞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부 구제를 위한 당정 담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의 경우는 내달 초 실명 계좌 인증은행들에 대한 면책 요건과 거래소들의 질서 있는 퇴출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다음 달 25일 특근법 시행에 한두 곳만 남고 전멸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특별위원장의 경우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9월 첫째 주 금융당국과 만나 거래소 신고 및 심사 진행 상황 등을 듣고 향후 대응 체계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기준에 따라 얼마 전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한국어 서비스와 더불어 각종 공식 커뮤니티 방을 없앴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유명 거래소인 FTX 거래소 또한 바이낸스와 같은 조치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 내용 골자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자산을 투자자들이 찾아가기 전까지 임시 보관해준다는 서비스를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스위스와 같이 거래소 인가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오늘 나온 당정 담판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9월 25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속 빠른 시일 내에 소식이 나오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사실상 9월 25일이 지나더라도 정말 폐업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쉽사리 예상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식인 만큼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상승 덕분일까요?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79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이제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80포인트를 넘는 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시장의 상황 속에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본질이죠. 우리는 3개월, 6개월, 1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단기간의 시장의 수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의 이름으로 가리워진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격의 움직임이 아닌 시장의 내재 가치를 보시고 하락 시에 이게 웬 떡이냐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항상 길게 보시고 현재의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며 이 시장을 통해 우리가 얻는 최대의 목표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밥을 먹듯이 투자를 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을 길게 보시며 상승한다고 대출받지 말고 항상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5%, 일주일 전 대비 5.34% 상승한 5,88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8%, 일주일 전 대비인 1% 상승한 390만 원대. 3위의 에이다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8.54%, 일주일 전 대비해선 무려 31% 상승한 3,340원대. 시가총액 5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75원으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의 우리 애증의 게르게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4%, 일주일 전 대비해선 4.68% 하락한 1,455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9%,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2%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